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아이고, 제가 많이 바빠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거의 제가 이걸 올릴 때가 2021년 12월 31일이니까 거의 맞춰서 2021년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주로 보고 있고 클라우드를 좀 쓰기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로 어떻게 보면 제 업무, 회사 일이 다 이거에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좀 타임 시리즈 포레캐스트인데 좀 어렵네요. 하여튼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양해 바랍니다. 하여튼 클라우드 사업은 크게 진짜 AWS,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진짜로 삼국지, 삼강 체제를 2021년에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드와이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스펜드에 대해서 볼 텐데 2018년 쿼터 1부터 쿼터 3까지 2021년 아직 2021년 쿼터 4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 뭐 그건 좀 양해를 바라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좀 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클라우드에 관련한 어떻게 보면 스펜드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쓰는 건데 그게 꾸준하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죠. 이어 온 이어 YOY가 그로스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팬데믹 사태 이후 팬데믹 이후에 다시 증가를 했다라는 점. 이게 모멘텀 변곡점인 저는 이제 되게 팬데믹이 되게 무서운 상황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과 암이 갈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뒤에 또 다른 자료로 설명을 할 텐데 하여튼 클라우드가 완전히 이제 정착 단계고 이제 더 성장할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게 주가로도 나타났는데 하여튼 올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률이 아마 50%가 넘었죠. 하여튼 이거의 기반은 다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클라우드는 이제 전체적인 대세라고 들어갔고 이거의 변화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클라우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진짜 모든 건 클라우드를 하에 비즈니스를 다 계획을 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다시 늘어났다는 거 계속 떨어져서 3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35%, 40% 이렇게 다시 조금씩이라도 올렸다라는 거. 떨어지던 성장률을 다시 올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냐면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액수들이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밸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밸류 올라가는 게 보면 2021년 쿼터 1, 쿼터 2 때 많이 늘어난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변동을. 이때 계속 그 성장률이 높다 그래도 이 변동폭은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커진 거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밸류가 그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는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계속 더 많은 소비를 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도 신세계가 이제 이마트 오프라인 쇼핑몰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이번에 이베이 G마켓하고 뭐 옥션 인수한 것만 보더라도 왜 이런 식으로 가더라. 거기서도 틀림없이 클라우드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진짜 밑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서비스에서. 그럼 이제 다음번은 월드와이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브랜드별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뭐랄까 탑3 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이 탑3가 61% 거의 도미네이션 하고 있죠. 독과점 상태라기보다 같은 독과점은 아니죠. 한 개 업체가 엄청난 건 아닌데 아마존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바빠서 못했는데 32% 하여튼 32% 수준에서 계속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씩이라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분기마다 한 1%라도. 그리고 구글도 제가 알기로는 5% 정도였는데 8%로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아더스가 이제 다른 회사들인데 군소업체들이 여기가 조금씩 여기 거를 뺏어오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그리고 아마존은
늘리긴 늘리는데 아주 거의 현상 유지식으로 늘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제 그 시장 평균치 이상으로는 못 늘리고 있고 얘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구글의 사업 전략은 이게 저도 이제 좀 보다 말았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연 계약을 맺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극적인 인수합병하고 이제 되게 써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편의성이 좀 AWS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용자가 개발자들이 쓰기,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 편의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개발자들로부터 이제 좀 더 호응을 얻어서 좀 조금씩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해야 될 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필살기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필살기는 오피스하고 그 다음에 아니 팀스예요. 팀스라고 이제 팀스 오피스하고 팀스라는 그 두 가지 필살기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저를 더 쓰는 것 같은데 팀스가 없으면요 그 협업 툴, 콜라보레이션 툴이 없으면 회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다고 이제 팬데믹이 끝난다 그래서 이걸 안 쓰진 않을 거고 하여튼 팀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팀즈를 쓰고 난 이후부터는요 회사 전화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죠. 일반 그거 우리가 쓰는 휴대폰도 안 쓰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스마트폰 통화도 되고 뭐 다 되니까 저도 이걸로 보면서 진짜 기존 사업 비즈니스 이제 통화 통신도 참 쉽지가 않겠다. 팀스가 이제 회사 업무할 때는 진짜 너무나 좋고 당연히 여기 엄청나게 막강한 기능들도 너무나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못 쓸 정도니까. 그다음 오피스는 진짜 오피스가 없으면 회사 업무가 안 되죠. 당장에라도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MS가 클라우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말고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라고 그러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는 아직도 아마존이 좀 더 1등인 건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전체적으로 큰 분야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은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근거로 두는 게 뭔가 바로 다음에 해줄 텐데 말씀드릴 텐데 대단한 건데 이게 전체 IT 벤더 랭킹 이게 레비뉴거든요. 매출액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나 2021년에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excludes consumer and device 일반 그러니까 B2C는 빼고 엔터프라이즈하고 서비스만 매출액 성장률이 얼마나 되고 있나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이제 부동의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죠. 이제 다시 말씀드린 익스클루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뺀 매출액 성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하고 클라우드 부문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레비뉴 그로스가 24%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진짜. 왜냐면 이미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큰 시장에서 마켓이 있는데 그 다음에 24%의 성장을 보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B2B 부문에서 그러면서 아마존도 전체 시장에서 보면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36%라는 엄청나게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죠.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라는 게 매출을 24% 올린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매출을 뭐 1년에 24% 이미 큰 회사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를 보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 그 예가 이제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왜냐면 하드웨어 자체는 공장이 있다든지 물리적으로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델을 보십시오. 델도 생각보다 4%밖에 성장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급성장을 해서 잘만 하면 되는데 다른 업체들 보면 2%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인가 에릭스는 0%, 후지스 0%. 그 휴렛 패커드거든요. HP 전통의 이제 델하고 휴렛 패커드는 막 경쟁을 하는 사이인데도 휴렛 패커드가 잘 안 되고 있죠. 솔직히 지금
옛날엔 슈레패커드 HP 서버 많이 썼는데 솔직히 요즘 HP 서버 거의 저는 안 쓰고 쓰려면 그냥 델 쓰거든요. 델이 좀 AES하고 생각보다 내구성,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 하여튼 AES하고 내구성이 그래도 그냥 합리적인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합리적인 수준으로 잘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성장률이 없고 저는 더 놀랐던 건 IBM이 성장이 0%였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아시는 사람들은 알 텐데 저도 그냥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둘러만 봤는데 IBM의 클라우드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IBM이 참 전통이 그 저력 있는 회사인데 IBM의 그 서비스가 좋지가 않아요. 클라우드가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알아서 0%를 했다라는 건 역성장을 한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물가 상승률도 있고 모두 있고 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역성장을 했다는 이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갔든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라는 소리예요. 0% 성장했다라는 건 마이너스면 더 끔찍한데. 그리고 화웨이는 진짜 미국의 힘을 느낀 거죠. 생각보다 덜 떨어졌는데 화웨이는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여기 화웨이 떨어진 거 같고 그 시스코는 네트워킹을 계속 늘어나니까 뭐 하고 오라클은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있는데 생각보다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셉도 전통적인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판매했던 회사들은 클라우드로 가서 이 여기 셉도 아마 클라우드를 하고 있긴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같아 보인다. 이건 모르겠는데 셉은 거의 써본 적이 없고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써본 적이 있어서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 최소 이게 저는 이게 24% MS 24% 성장을 했다 그러면 최소 한 10% 가까운 성장들을 이렇게 보였어야지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빌리언즈니까 약 엄청난 이게 100이 1200억 달러에 가까운 이제 매출을 만들어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만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많은 거 했고 어, 아마존도 이게 빌리언이니까 600억 달러의 매출. 아마존도 정말 절반 수준 뭐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존 정말 대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아마존도 하여튼 이상으로 이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을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이 두 업체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점 시장 도미넌스를 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좀 하드웨어 부문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업체들은 진짜 과감한 변화를 안 하고 매출을 안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하고 세일즈 포스는 진짜 이게 막강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급격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세일즈 포스를 잘 몰라서 말은 못하는데 이 매출 성장률만 봐서는 잘한 거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세일즈 포스 이거 그 외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하고 특히 0% 같다라는 거는 만약에 저라면 여기다가는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왜냐면 좀 늦었거든요. 이미 이제 이 마켓도 이제 너무나 도미넌스 커져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규 업체들이 이미.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기술력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새롭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래서 더욱더 이제 특정 업체한테 쏠림 현상이 더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세상은 모르죠. 뭐 하여튼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에 구글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뭐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서 없어서 제가 제 역량으로 그거 구글 데이터까지 뽑아낼 능력은 없고 저도 검색해서 찾은 자료입니다. 네, 참고했던 URL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구글 클라우드는 제가 따로 찾은 자료거든요. 이거는 47% 정도 구글도 3분기에 성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인데 아이고 또 오타 있네. 죄송합니다. 또 바쁘다 보니까 3분기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2021년 3분기에 아마존은 클라우드 성장률이 좀 정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는 정체하고 있으나 이제 다른 자료거든요. 제 생각인데 오피스 365하고 팀즈가 사스 분야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글 클라우드는 이거 제 자료인데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47% 3분기 때 2021년 3쿼터 때 이제 그 성장률을 보여줬고 되게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 제가 천재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고 뭐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그리고 직접 구글 검색이라는 데 직접 찾아보셔서 자기만의 그 가치관, 뭐 선택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